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자료는요. 디지털 세상의 거래 방식을 바꾼 기념비적인 문서죠.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 비트코인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백서는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살 때 의존하는 금융기관, 그러니까 신뢰 기반 제3자의 문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맞아요. 기존 시스템의 한계. 예를 들면 그 거래 취소 가능성 때문에 이거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거래는 좀 어렵다는 거. 네, 그렇죠. 그리고 중재 비용 같은 것 때문에 소액 거래는 좀 비효율적이고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또 사기 방지하려고 구매자한테 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결국엔 그 신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딱 부여해야 한다는 점, 그게 구조적인 약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기존 시스템의 약점을 보고 사토시는 뭐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군요. 그럼 이 백서가 내놓는 핵심 제안은 뭐죠? 바로 신뢰 대신에 암호학적 증명에 기반한 전자지불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어떤 중개자 없이요. 그냥 개인끼리 P2P로 직접 돈을 주고받고, 직접요? 네. 그러면서 고질적인 문제, 그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목표예요. 어떻게 중앙기관 없이도 안전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그 암호학적 증명의 핵심이라는 전자동전, 이건 대체 뭔가요? 어떻게 구현되는 거죠? 전자동전은요. 간단히 말하면 디지털 서명의 사실이에요. 서명의 사슬. 네, 이전 주인이 다음 주인의 공개키에 디지털 서명을 해서 토인 끝에 이렇게 덧붙여서 전달하는 거죠. 그럼 받은 사람은 또 그 다음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요. 계속 서명이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당신이 코인을 받으면 이 서명 체인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 코인이 어떻게 흘러왔구나, 소유권 역사를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유권 내역은 알겠는데 그래도 제가 받은 동전을 그 이전 주인이 이미 다른 사람한테 몰래 써버렸는지 그걸 어떻게 알죠? 이게 바로 그 이중지불 문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리하시네요. 중앙관리자, 은행 같은 데가 모든 거래를 딱 감시하면 간단하겠지만 그건 다시 중앙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사토시는 완전 다른 해법을 내놨어요. 첫 번째는 모든 거래를 그냥 네트워크 전체에 다 공개적으로 알려버리는 겁니다. 모든 거래를요, 공개적으로? 그럼 누가 먼저 거래했는지 순서는 어떻게 정하죠? 뒤죽박죽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거래 순서에 대한 합의 메커니즘, 타임스탬프 서버라는 개념이에요. 여러 거래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고요. 각 블록의 고유한 해시값, 디지털 지문 같은 걸 부여해요. 블럭 단위로 묶어서. 네. 중요한 건 이 해시값 안에 바로 이전 블록의 해시값도 같이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슬처럼 쭉 연결되게. 그래서 블록체인이군요. 시간 순서대로 블록들이 엮이는 거. 맞습니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의 기본 원리죠. 그런데 중앙 서버가 없다면서요? 그럼 누가 이 타임스탬프를 찍고 블록을 연결해요? 서로 못 믿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핵심 해결책, 바로 작업 증명, Proof of Work가 등장합니다. 작업 증명.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건 비유하자면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비슷해요. 정답을 찾는 데는 엄청난 계산 능력, 그러니까 CPU 파워가 필요한데. 네네. 일단 누가 답을 딱 내놓으면 그 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건 누구나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죠. 푸는 건 무지 어려운데 검증은 쉽다.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이 어려운 문제를 가장 먼저 푼 노드, 그러니까 참여자 컴퓨터만이 새로운 거래 블록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추가할 권한을 얻게 돼요. 일종의 경쟁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노드들은 뭘 보냐면 가장 길게 연결된 블록체인, 즉 가장 많은 자국 증명이 투입된 그 체인을 진짜 거래 기록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원 CPU 1표 원칙 같은 거죠. 와, 컴퓨팅 파워가 투표권처럼 쓰여서 합의를 이루는 거네요. 정말 기벌한데요. 네, 이 작업 증명의 핵심은 단순히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네트워크 전체의 보안을 각 참여자들의 어떤 경제적 이기심, 그러니까 보상이랑 연결했다는 점이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게 가장 이득이 되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보상이 있으니 참여하고 정직하게 해야 그 보상을 받는다. 그럼 이 시스템 실제로 돌아가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새로운 거래가 생기면 네트워크 전체에 쫙 퍼져요. 네, 전파되고. 각 노드들은 이 거래들을 모아서 블록을 만들 준비를 하고요. 동시에 그 어려운 작업 증명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경쟁 시작. 그렇죠. 그러다가 누군가 딱 정답을 찾으면 자기가 완성한 블록을 다시 네트워크에 전파해요. 그럼 다른 노드들이 그걸 받아서 이 블록 안에 거래들 문제 없나? 검증을 하고요. 괜찮으면 자기 블록체인 사본에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는요? 그리고는 모두가 방금 추가된 그 블록, 즉 가장 긴 체인의 제일 끝 블록에 이어서 다음 블록을 만들려고 또 경쟁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야, 듣기만 해도 복잡한데 이게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계속 컴퓨터 켜놓고 문제 풀고 검증해야 하잖아요. 왜 자발적으로 참여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가 여기서 중요하겠네요. 정확합니다. 블록 생성에 성공한 노드, 그러니까 문제를 제일 먼저 푼 노드는 보상으로 새로 발행된 비트코인을 받아요. 아, 이게 그 채굴이군요. 네, 맞아요. 마치 금 캐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채굴, 마이닝이라고 부르죠. 자기 CPU 시간하고 전기를 써서 보상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거래를 블록에 포함시켜주는 대가로 받는 거래 수수료도 중요한 인센티브가 되고요. 그렇군요. 보상이 확실하니까 돌아가는 거네요. 근데 아까 모든 거래가 공개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프라이버시는 좀 걱정되는데요. 제 모든 거래 내역이 다 공개되는 건가요? 그게 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거래 내역 자체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각 거래에 사용되는 주소, 즉 공개 키는 익명성을 가져요. 익명성이요? 네, 그 주소 자체가 주민등록번호처럼 실제 신원정보랑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완벽한 익명성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 거래를 한 번에 처리할 때 이게 같은 사람 주소구나 하고 연결될 가능성도 있고요. 아, 약간의 흔적은 남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보통은 거래할 때마다 새로운 주소를 사용하는 식으로 프라이버시를 좀 더 높이려고 하죠. 마지막으로요.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은 공격자가 이 시스템을 속여서 예를 들어 이중 지불을 하려고 시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막을 수 있나요? 네, 백서에서는 이걸 도박꾼의 파산 문제, Gambler's Ruin Problem에 비유해서 설명해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정직한 노드들의 전체 컴퓨팅 파워가 공격자의 파워보다 크다고 가정하면요. 이게 보통의 상황이겠죠? 네, 다수가 정직하다면. 공격자가 과거의 거래를 뒤집으려면 자기가 만든 가짜 체인을 정직한 체인보다 더 길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엄청난 작업 증명이 필요해요. 뒤집으려는 블록 수가 많아질수록 필요한 작업량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아, 따라잡기가 점점 불가능해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개의 블록만 그 위로 더 쌓이면 공격자가 성공할 확률은 사실상 0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거래가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와, 정말 탄탄하게 설계됐네요. 자, 오늘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백서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없이도 P2P 네트워크, 그리고 암호학적 증명, 특히 작업 증명을 통해서 어떻게 안전한 전자현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 그의 핵심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당신이 보신 것처럼 그 구조는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해요. 네, 맞아요. 여러 기존 기술들을 정말 창의적으로 조합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상당히 우아한 해결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백서는 주로 공격자가 자기 자신의 과거 거래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춰서 방어 논리를 설명했어요. 네, 주로 이중지불 방어에 집중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단순히 자기 거래를 되돌리는 것 말고 이 P2P 시스템 자체의 합의 메커니즘이나 네트워크 구조 자체를 공격할 수 있는 다른 잠재적인 방법들은 또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